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중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저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정부에 의해서 강제 북송당한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중국 대사관 앞에 서니까 격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 10월 중국 항저우 아시아게임 폐막 직후 약 600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강제 북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강제 북송을 직접 경험한 탈북민들은 당시 끔찍했던 상황들을 증언하면서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북한 당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험자 탈북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소연 씨의 아들도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현재 제 아들이 그 안에서 강제 실종되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탈북민 강제 북송. 북한 주민들은 왜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북한을 탈출하려 하는 걸까요? 또 탈북민들은 왜 한 목소리로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호소하는 걸까요? 강제 북송을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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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90년대 북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 북한은 전국에 걸친 대기근으로 최대 300만 명이 아사하며 일명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게 됩니다. 당시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 시도는 급증하게 되죠. 길거리에 정말 시체가 있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시체를 봤을 때는 솔직히 시체인 줄 몰랐어요.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걔 자주 죽었어 하더라고요. 내 나라가 재고라고 하니까 재고인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최고일까? In the aftermath of the Cold War, North Korea lost its fraternal communist allies. It lost the aid it used to receive from China, the Soviet Union. During and after the famine, much higher numbers of North Koreans managed to escape and resettled in South Korea or other countries. This was truly a struggle for survival. 당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충격적인 증언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주목하게 된 출발점이 됐습니다. 저작집, 무슨 뭐 저작 선집 이런 거 그 수령님 말씀 같은 그런 거 있어요. 그걸 다 책으로 엮은 거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수령님하고 동일하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먹을 걸 사려고 그 책을 훼손해서 그걸 폐지 그냥 이게 막종이로 파는 거예요. 먹는 거 해결하려고 보니까 수령님을 훼손했고 그게 사상범으로 엮이는 거예요. 1994년 말 북한에 불시착한 미군 헬기 조정사 소관 협상에 참여했던 토마스 허바드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은 더욱 생생히 드러나게 됩니다. As he was going down this road, he saw people on mountainsides. And he asked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what are they doing? And he was told, oh, you know, they're concerned about their health. They're just picking herb. Then on their way back, and he was told that, well, Ambassador Hubbard, frankly, I did not tell you the truth. We're experiencing a great catastrophe. Those people you saw on hilltops and mountaintops were actually looking for food. They were looking for stuff to eat. 자유라는 말은 알았어요. 자유권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옛날에 김일성이 산에서 싸울 때부터 나왔다는 노래라고 하거든요. 사람은 태어날 때 자유권이라는 걸 다 갖고 태어났다. 지금은 나라도 있고 우리 주권도 있고 백성도 있고 수령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자유권이 없지?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는 미국 국무부와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1991년 4월 국제 앰네스티는 인권단체로서 처음으로 북한 당국의 초청을 받아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국제 앰네스티는 당시 목격한 기록을 바탕으로 1993년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당시 보고서에는 북한에 있는 한국인, 일본인 가족들과 탈북민들의 증언이 담기면서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이 국제사회에 드러나게 됩니다. 간첩이라고 취급되는 행동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짧게. 그냥 그 한국에 대해서 이쁘게 포장하거나 북한을 이렇게 아래로 좀 깐다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앉아서 아유 이거 이번에도 배고파 안 줬어 이거 배고파 어떻게 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보고서는 억울하게 수용소에 구금돼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서술했고 1991년 평양에서 식량과 건축자재 부족에 항의하며 시위를 주도한 13명이 처형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You know, imagine we were driving in these two Mercedeses, old Mercedes-Benz cars with an actual red star on the number plate. We would see people just sitting on the side of the road, you know, like, and standing up and waving at us, but like systematically. You feel a bit out of place, and you then imagine what life can be, you know, for those who are in that situation. Domestically, inside the country, they have no idea about their own constitution. There are all of these wonderful freedoms and rights on paper only.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association, gender equality. And yet none of these are observed. 로베르 씨가 북한에서 유일하게 방문할 수 있었던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사리원 교화소. So only empty cells, you know, that were also not a speck of dust in them. I mean, everything perfectly in order. And then coming out of this, we were wondering whether we've actually seen anything that is, I mean, was this put up for us? 방북 후 작성된 국제 엠네스티의 보고서는 간첩 행위나 정치적 혐의로 수용소에 수감된 북한 주민들은 주로 한국이나 유럽 국가로 탈북하려던 사람들이었다고 강조하며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독점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Amnesty International's role was critical because this was the first organization to publish a report on the political prison camps. 그리고 북한은 2차 방문을 끝으로 더는 국제인권단체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전 세계 각국 인권 보고서가 북한 내 12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15만에서 20만 명이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북한 인권 문제가 주목받게 됩니다. 주권이 있는 내 나라가 내 신분이 필요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불제사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만약 북한 사람이 아니고 베트남 사람이거나 하게 되면 뭐 기껏해야 거기 잡혀가도 그냥 먹을 게 없어서 중국에 일하러 갔다 왔구나 이 정도로 혼나겠죠 좀. 북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너 단순히 먹을 거 구하러 갔다가 아니라 이 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렸다, 훼손시켰다, 수용의 권위를 훼손시켰다 이렇게 되거든요. 또 유엔 기구들을 포함한 미국 정부 관리와 비정부 기구, 시민사회 단체들이 수집한 사례들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 자유박탈을 비롯해 공개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고문과 성폭력 등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리 실상이 세상에 폭로됐습니다.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found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that country.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도 분주해졌습니다.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 규약을 따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필두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데 이어 2004년에는 미국 의회가 주도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됐으며 2005년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우려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2004년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인 북한 인권 특사가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Spent a lot of time was to really call out the Chinese government for it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some of the treaties that they're signatories to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s. To the extent that we could identify them and in some of the surrounding countries to help North Koreans escape and to help them escape safely so that they wouldn't be simply sent back over the border by China to, be arrested and put in these concentration camps. 그러던 2013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에 대한 결의안이 발의됩니다. 이 결의안은 47개의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COI는 사상 처음으로 유엔 상설기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고 한국과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 공청회를 열어 수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수집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이 강제 북송됐을 때 이들이 받는 처벌과 대우가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How do we know it? From escapees, from former prison guards, from former officials who used to run
North Korea's system of prisons. In the case of women, we've come across multiple and regrettably very credible reports of forced abortions, infanticide, in the case of women who had become pregnant with Chinese men along the road of defection.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may well become the international Magna Carta of all men everywhere.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에 따르면 우리는 보편적인 생명권과 자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이 명시한 30가지의 권리와 자유는 표현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유엔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문제 제기에도 강제 북송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히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며 핵무기 보유국임을 더욱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has sacrificed the human rights, the food security, the health security, all other aspects of human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people for the sake of developing the nuclear program.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도 주춤했지만 북한이 국경 봉쇄를 완화한 이후 북송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1995년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에서 지적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결국 20년 가까이 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The North Korean government claims that this is a domestic issue. It makes claims based on the bilateral extradition treaty it has with China. This treaty was put into place during the days of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when things were so bad in China that Chinese people were escaping to North Korea and North Korea was returning them to China. Now, for the past almost 30 years, China has been returning the favor by forcibly returning North Korean refugees to conditions of danger. Human rights is on its own a security issue in the sense that a country that doesn't protect its own citizens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is not going to ever be a reliable partner. 지난해 북송된 탈북민 중에는 중국에서 23년을 숨어 산 김철옥 씨도 포함됐습니다. 영국에 정착한 언니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쥐도 새도 모르게 북송된 겁니다.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는 동생을 살려만 달라고 절규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맞아서 죽었어요. 감옥에서 무덤도 없이 어디에 묻힌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감옥에서 맞아서 죽었거든요. 오빠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까봐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웠고 제발 때리지만 말고 안전하게 살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은 강제 북송된 가족들이 북한에서 어떤 고통을 겪을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강제 북송 피해 탈북민들과 국내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0월 28일 탈북민 강제북송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강제북송된 그들의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No dictatorship lasts forever. As far as the people of Korea are concerned, unification under a free, democratic, prosperous Republic of Korea is not a matter of choice. It is a matter of destiny.